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서 어제 돌아왔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인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오해는 풀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단은 뚜렷한 답을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협상이라는 것이 일단 어허. 협상은 어떤 정상적인 그리고 정식적인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저 김정관 장관님 정말 그리고 또 우리 외교팀 협상 고생이 전문가. 많겠다라고 아니 왜냐하면 뭔가 말이 통하는 그런 상대를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정말 예. 막 이렇게 뭐랄까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상이라는 것이 자체로도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조건을 들어보자. 우리는 여기까지 물러설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서로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협상이 나오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데 그 저쪽에서 지금 한번 만나가지고 이게 트럼프가 아니 우리가 팩트시트도 다 나온 이 마당에 다시 한번 25%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요걸 대응하기 위한 협상을 하러 가는 저 와중에 그러면 한번 만났으니까 이제 모든 결론 오케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어불성설 아닌가. 저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의 어떤 물러섬이 있지만 요 정도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왔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관세 협정에서 약속한 일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정관 장관이 아마 가서 제대로 오해를 풀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마치 한미 협정이 우리만 뭔가 해줘야 되는, 우리만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만 이득을 보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는 것이 조금 새로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한미 협정이 만약 깨지고 관세를 이런 식으로 물리면 그러면은 트럼프에겐 좋을까요? 트럼프는 지금 1,500달러를 이제 본인이 유치해 왔다고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그 투자를 유치한 가시적인 성과를 돈을 줘야 되는 한국이 굼뜨다. 이게 불만인 것이지 예. 돈을 안 준 그러면 25% 때려 우리 돈 안 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도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깨지게 되면은 한미 관계에서 경제만 경색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세를 때리겠다 그 자체라기보다는 다시 올리겠다라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미 협의한 내용을 좀 빠르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이행 독촉에 가깝다라고 독촉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미국의 이런 약간 강도짓에 일단 우리나라는 아무튼 화들짝 놀란 상태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단 지금 아직도 가 있어요. 가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에 또 방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상 관련한 이야기를 외교부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예. 미국과 한국 여기에서 그냥 관세 뭐 25% 아니면 1,500억 달러에 대한 그런 투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의회나 싱크탱크 기업 뭐 이런 정책 네트워크의 전반 이런 입장에서의 우리나라의 뭐 입장과 원칙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그냥 요 부분 약간 단순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군사 협상이라던가 뭐 기술 에너지 뭐 이런 외교적인 이슈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그냥 단순히 요거 주니까 요거 받겠다 뭐 이런 협상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하는 그런 외교에서 신경을 쓰겠다라는 사인으로 읽혔습니다. 예,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성동격서식으로 협상을 하는 걸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주제를 처음에는 가지고 그쵸.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B를 툭 들고 나와서 예. 여기서 후려치고 저기서 받아내는 그런 후려치고. 그런 협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좁게 통상 문제에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외교적인 다방면의 채널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로비죠.
관련된 굉장히 트럼프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을 만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 인적 네트워크는 외교 분야에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채널을 동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약간 그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관세 인상도 관보에 게재만 하면 바로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급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그 언론에다가 이렇게 해도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친절하게 대했다. 나 언제든지 요거 더 이렇게 내가 사인만 하면 뭐 수백억이라 그랬나요? 수백억 달러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직 강도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본인의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회복과 투자 유치에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화자찬했대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트럼프를 설명하는 놀리는 말 중에 타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러선다, 뭐 지르고 물러선다 이런 네. 건데 요즘은 또 튜나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튜나는 말을 뭐야? 바꾼다라는 말 이야기로 바꾼다. 튜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협상 패턴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크게 지르고 그리고 다시 무마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사실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금방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길에 25% 한국 뭐 관세 때린다라고 기사가 나오자마자 잠깐 요동을 쳤다가 오히려 더 코스피가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들 트럼프의 저런 말은 블러핑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체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말에 어떤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잘 안 됐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일부의 아하. 세력들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관세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저는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이 마가 세력이 결집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치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짜 한국에서 1,500억 달러를 유치했다라는 것이 유치를 하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를 했다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말을 하기 위한 그런 압박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전전긍긍 노심초사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트럼프의 저런 어떤 행동 패턴을 잘 파악하고 예.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나아니아님이 현금 지급기라는 말까지 했다라면서 한국말로는 다른 나라는 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국내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본인 네. 그 미국 시민권자를 2명이나 지금 아이스 이민 단속국이 총격으로 살인을 한 거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반대 시위가 굉장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아, 한 그래요? 38% 정도 38%? 네, 그렇게 내려간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원래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본인 어떤 공약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세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민자들을 이제 찾아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정말로 이 영상을 보면 저는 너무 끔찍해서 영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정말 사살하는 예. 수준으로 예, 예. 이제 영상이 번지고 있고 또 아이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체포하는 그런 아주 비인륜적인 행태까지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는 무슨 이거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뭐 돈을 받은 거라고 한다든지 또 이민 단속 요원들한테 사실상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지난 28일에 IC 내부 지침에서는 도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이제 해석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옛날에는 도주라고 하면 무슨 출국 명령이나 이런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도라고 좀 엄격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현장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체포를 하는데 도망갈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확장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거의 무소불위로 영장 없이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이건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정도로 이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민주당이라든지 여러 이제 다른 세력들 또 다른 주에 있는 시민들까지 좀
이제 뭐랄까 세력을 더하면서 반대 여론이 격화되고 있고 트럼프로서는 이게 굉장히 압력일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렇게 그 국내에서는 이렇게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 멜라니아가 본인의 영화를 냈대요. 근데 이거를 거의 라이선스 비용이 500억 원, 아니 60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돈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한다는 것을 또 우리 또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패밀리 비즈니스 굉장히 기시감이 들었어요. 맞죠? 저도 굉장히 기시감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트럼프와 멜라니아가 네. 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지금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주제에 대해서도 사실 윤석열도 북한에다가 이 무인기를 보내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 본인이 요거를 찬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이 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도를 동원해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유지해가지고 계엄을 일으키려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또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외신에서도 그렇게 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멜라니아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떠오르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떤 영부인 행사에 기자들을 초청해 놓고 내가 영화 주인공 하면 잘 하지 않겠냐 뭐 이랬다는 말도 기억나실 거고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뉴스 중에 내가 광주에 갔더니 뭐 무슨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내가 거기에 광주 거예요. 출마를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자신감. 예. 그리고 또 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패밀리 비즈니스는 우리가 뭐 더 볼 것도 없는데 이 장관까지 다 끌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가를 조작하려고 올리려는 그런 수작도 보였다던가. 아하.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KTV를 동원해서 사실 이게 그냥 영부인 혼자만 보는 것처럼 뭐랄까 국악 공연을, 영분을 위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본인들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국가와 자원, 공무원, 뭐 정무직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동원하는 그런 느낌이 참 닮아 있다. 그러면 네. 말로도 닮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정말 멜라니아가 사실은 새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올 때 거의 존재를 드러나지도 않고 별로 협조를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작비 관련해서 거의 아마존이 말씀대로 약 58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거죠. 무슨 다큐멘터리 580억이 듭니까? 그거부터가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간접적인 거의 사실은 뭐 뇌물이라고 하기까지는 뇌물이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400억 원을 네. 멜라니아가 가져간대요. 그럼 사실상 뇌물에 뇌물입니다.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예. 김건희 주최 전시에 각종 기업들이 후원했던 거랑 굉장히 기시감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로서는 멜라니아에게 이런 식의 어떤 혜택이 가는 게 되게 좋죠. 왜냐면 멜라니아가 협조 안 했었는데 자기 영화 나오니까 옆에 막 서고 웃어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투자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말 부적절합니다. 예, 이 시사회에 그 백악관 수뇌부들, 뭐 장관을 비롯해서요, 그 측근들 있잖아요, 다 갔었대요. 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예, 그 트럼프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요,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지는 김창현의 창에서 더 자세하게 다룬다고 합니다. 계속 이 채널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